자, 정도 레벨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노 가감송량이에요. 우선은 AICC라는 기능은 이제 앞에 블럭을 선독 제어라 그래서 앞에 있는 가야 되는 거리를 파악을 하고 내가 감속해야 되는 양을 조절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G05 우선 환학을 기준으로는 G05.1 Q1은 우선 부품용 장비들일 때 금형용 장비가 아니라 부품용 장비들일 때 AI G05.1 선독 제어를 앞에 블록을 먼저 익히는 기능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Q1이 ON이고 Q0가 OFF예요. 그리고 G05P만이라고 하는 거는 금형 옵션이 있는 장비들, 금형 옵션이 아니라 원래 금형용 장비들, 두산으로 치면 VM, 그죠? 뭐 VM이라든가 뭐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천에서는 시리우스 계열, 베스타 뭐 이런 계열 말고 시리우스 계열이 G05P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으로 700블럭 정도 되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부품용 장비를 사게 되면 20블럭, 앞에 20블럭을 먼저 읽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여기에 금형 옵션을 추가를 하면 200블럭까지 선독 제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AICC 하단에 돌리게 되면 보통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AICC라고 나오면 그냥 기본 20블럭, CC2 200블럭 이라고 옵션이 들어간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C22의 금형 옵션은 G05P만으로 진행을 한다, 한 700블럭 금형용 장비다. 구분은 보통 컨트롤러에서 옛날 장비 제로아이일 때는 G05.1이 들어가고요. 왜냐면 깡통이니까. 그 다음에 21I는 G05.1 Q1,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32I가 G05. 부품용 장비예요. G05.1이 들어갑니다. 31i 금형용 장비 컨트롤러, 31i가 더 비싼 거예요. 32보다 31i 금형용 장비 컨트롤러가 G05P만이 들어가요. 그리고 옛날 장비로는 18i, 18i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 정도 레벨은 블럭의 차이고, 이 뒤에 붙는 게 코노 가감속의 양이에요. 코노 가감속의 양.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자동차로 100km를 달리다가 내가 여기 서야 되는데, 그죠? 난 200km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난 거길 도달을 딱 해야 돼, 그 점을. 그럼 나는 그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그 위치에 서야 된다. 근데 그 가감속 양을, 브레이크 밟는 양을 어디까지 줄여줄 거냐, 정확하게 이걸 맞출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무시하고 좀 넘어가더라도 그냥 좀 달릴 거냐는 기계에서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옵션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난 모양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원을 40파이를 돌린다고 가정을 하면 엔드밀 10파이로 피드를 5000으로 땡겨서 정도 레벨을 10으로 놓고 가면 얘가 5000으로 가라 그래도 한 700, 400 뭐 이렇게 떨어질 거야. 왜냐면 그 치수를 맞추려고. 근데 정도 레벨을 1로 놨어. 그럼 그냥 5000도 달릴 거예요. 5000보다 좀 떨어지긴 하겠죠. 원이 XY 가야 되니까 갈 수 있는 최대 속도로 갈 거예요. 그러면 치수는 0.1까지도 작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치수를, 이게 정도 레벨이라는 거에서 치수를 맞춰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AICC 기능이 없던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원이 들어갈 때는 피드 값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21 한참 때 AICC가 옵션일 경우가 있었으니까, 금형용 장비 아니었으면 그때는 얘를 무조건 숫자를 원이 들어가니까 이 공차를 맞추려면 피드 한 500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AICC가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서 감속이 이루어지니까. 자,
이걸 확인을 하려면 옵셋 버튼을 누르고 소프트키에 작은 화살표를 누르면 정도 레벨이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옛날 장비들은 나올 거고, 요즘에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커스텀 버튼 안에 있어요. 웬만하면 예전에는 이런 커스텀을 자회사에서 이게 이제 정도 레벨의 가감속량은 회사마다 틀려요. 제조회사마다 틀려. 지들의 자부심이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뭐 화천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시스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밑에 그 조작 버튼 옆에 보면 커스텀 1, 2 있을 거예요. 커스텀 버튼을 누르면 위에 하단에, 아래 하단에 보면 이 여기 뭐냐, 어디가 HECC라고 버튼을 눌러 보면 요 모드가 나올 거예요.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정도 레벨 핀시의 8단계를 쓰고 있다. 스무딩 모드 맷을 쓰면 스무딩 모드, 부드러운 스무딩 모드, 코너를 들어갈 때 직선 구간이지만 무조건 알을 집어넣겠다고, 기계를 부드럽게, 제품이 나오게 기계가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겠다 라는 거에 레벨이 라인이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화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내가 정도 레벨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마작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정도 레벨 선택창을 열고 여기서 속도를 중시할 거냐, 정도를 중시할 거냐 라고 레벨을 올려주면 되고, 코드는 따로 있고요. M8434-845. 자, 요즘 환하게 나오는 로보드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무딩과 정도 레벨을 셋업을 해놓고 이 포인트를 해서 내가 지금 몇 레벨을 선택할 거냐 체크를 하면 지금 현재 가 있는 스무딩을 어느 정도 넣고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키로수에 따라 뭐 공구 무게, 테이블 지금 중량의 무게, 뭐 이런 걸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환학 같은 계열은 환학에서 일반적인 위아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G05.1 AICC 온을 하고 정도 레벨 뒤에 가감속의 양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끝날 땐 당연히 G05.1 Q0가 돼요. Q0에서 끝나게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형용 장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G05 P만 R 뭐 이런 식으로 정도 레벨이 들어가게 됩니다. 화천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좀 틀려요. 뭐 아무래도 금형 업계에 그나마 좀 입김을 부는 애들이라 금형에 특화된 장비들이잖아요. 웬만하면 제품 퀄리티에 대해서 3D를 탔을 때 퀄리티가 나오는 애들이 자부심이 있어서, 다른 애들은 우리가 이제 이 파라메타 세팅하는 게 있어요. 코너 가감속량을 조절하는 데를 들어가면, 파라메타 번호에 들어가면 오픈이 돼 있어요.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근데 이 화천 거는 그 파라메타에 들어가도 없어요. 그 번호가 숨겨놔요. 그 정도로 숨겨놓고 코드도 조금 다르게 들어갑니다. 앞에 당연히 금형 장비면 G05 P만 하고 스타트는 그렇게 되고요. 스타트는 똑같아요. 그러나 앞에 정도 레벨은 G105라는 코드로 지정을 먼저 한번 들어가 줘야 돼요. 10 코너 가감속량은 이게 화천 거마다 틀린 게 요게 따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뒤에 써봐야 안 들어간다. 105라는 코드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하이드나인 컨트롤러 사이클 사이클 32가 정도 레벨 사이클이에요. 하이드나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 톨러런스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냥 0.0005 뭐 이런 식으로 0.1 그러니까 내 공차를 어디까지 허용을 하겠다가 얘가 직접 단순하게 떨어뜨리면 거기에 맞춰서 가감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 30이라고 하고요. 마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1은 마작에서 61.1은 금용 옵션 ON이고요. 68.2는 여기가 이제 정도 레벨을 선택하는 창이에요. M843, 844, 845, 그러니까 831부터 821부터 830까지 해가지고 아까 그 화면상에 터치하는 라인을 이렇게 코드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황삭 정상력. 나 이거 지금 황상 모드다, 정상 모드다, 핀시 모드를 선택을 하게끔. 그리고 요거 G105 P2는 스무싱 모드라 그래서 스무딩 모드라 그래서 동시 호출할 때만 거의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계가 움직임을 부드럽게 연결을 하는 모드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쪽에 보면 스무싱 모드라고 뒤에 이제 아까 그림에 봤듯이 여기가 AIGC의 라인 정도 레벨을 선택하는 라인이면 이쪽에 스무딩 모드라고 있죠. 요즘에는 이거는 나온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 안 됐어요. 한 5년 10년 안쪽 장비들에만 있어요. 스무딩 모드라고. 환학도 잖아요. 이제 물어보기 모르더라고. 뭐 좀 하나 추가하려고 그랬더니, 자, 뒤에 여기 R까지는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알지만 원래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데이터를 내가 임의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원래 각이 전화 아우레를 얘가 슉 모양을 부드럽게 스무딩 툴패스를 집어넣으면 그 허용 공차 범위 안에서 내가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역할을 하면 돼요. 우리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마캠에서. 자, 그래서 NC 데이터를 각이져 있는 데이터를 완만하고 부드럽게 변환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뒤쪽에 보면 여기가 정도 레벨 파라메타고 뒤에 점이 공차를 허용 공차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온이 됩니다. 근데 금형 쪽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이 죽어서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형태의 라운드가 2D를 할 때는 그냥 이게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형상에서 위아래로 계단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때는 부드럽게 넘어가고 어느 때는 각을 안 만들어주고 하면 톡톡 튄 작업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금형을 할 때는, 금형이나 3D를 할 때는. 그래서 3D의 형상이 중요하다. 각이 죽을 수 있는 것들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뭐 부품 가공용은 각이 죽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부품 가공용에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뒤에를 붙여주고요. 하처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05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스무딩 모드. 자, 여기 보면 지들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스무딩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하지만 3D 할 때는 웬만하면 적용 안 하는 게, 왜냐면 이 패턴에 연산하는 각도를 구간을 쪼개면 좀 크게 나와요. 근데 직선 구간을 거기들을 다 부드럽게 연결하면 만나는 구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어떤 형태에 따라서 지금 이 격자 무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나왔다. 지들 말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 연산하는 패턴의 거리마다 원래 점으로 따다다닥 나와야 되는 이 거리만큼 공차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점이 막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패턴처럼 이런 사각 무늬처럼 나올 거라, 여기를 직선으로 이었기 때문에 허용 공차를 0.1을 주든 0.5를 주든 0.5는 그냥 이으라고 했는데, 거기마저도 그냥 두 개의 선을 이어 부드럽게 데이터가 연결을 하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 이제 정도 레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위성 쿼터나 다이나믹, 우리가 이제 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배우게 되는 고속 가공이라는 메뉴에도 관련이 있고요. 왜냐면 유튜브를 보면 뭐 엄청 기계가 빨리 달려오는데 내 얘기는 안 가. 내 얘기는 안 가. 에? 그 이유가 있죠, 다. 자, 여기서 정도 레벨이 8일 경우에 코너에서, 자, 내가 절삭 조건은 이미 5000 이상 줬을 거예요. 이제 고위성 BLMP 커터잖아요. BLMP 고위성 커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너에서 안 가죠. 직선은 달려.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볼까요? 여기 얼마라고 나올 텐데, 피드가. 그리고 링크를 진입을 할 때도 감속이, 왜냐면 좁은 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피드가 주니까 얘가 진동이, 소리가 이제 떨기 시작하죠. TV 원래 가야 되는 피드가 있는데, 내가 감속을 하면 좀 깊어지기 시작하면 코너에서 떨기 시작해요. 감속량이 많아지면 TV 완호가 돼서. 어디 보자. 뒤에 피드가 나오는 게 있을 텐데, 봐봐요. 자, 피드가 갑자기 막 100단위로 떨어지죠. 좁은 구간에 원을 그리니까.
내가 입력한 건 5000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감속 5000이 안 나오잖아요. 일정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감속을 계속 해야 되니까. 3000 얼마까지 갔다 5000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직선은 나오는데 코너만 가면, 깊어 가면 그냥 좀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도 레벨이 8일 때 이건 정도 레벨을 줄였어요. 똑같은 절삭 조건이 열심히 달리죠. 코너 그냥 막 찍고 가죠. 그냥 찍고 한번 턴하고 갑니다. 정도 레벨을 내가 빨리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황사기야. 어? 아까 가운데 링크 진입할 때도 보세요. 아까 원일 땐 확실히 많이 감속을 했는데 떨어갖고 떠는 소리 났잖아요. 그냥 이러고 넘어가니까 빡 가잖아요. 공구 수명도 더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조절을 해야 돼요. 고위성 코터가 이게 감속량이 많아지면 마모가 원래 절삭 추천 조건 5000이었는데 감속을 100, 200으로 하면 팀만 헛돌기 때문에 공구가 마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위성 코터를 쓸 때는 에어를 사용을 합니다. 웬만하면 서스 빼고는. 웬만하면 칩이 우리가 이제 0.5에서 1mm 정도 절삭을 하게 되는데 칩이 지금 쌓이는 게 아니라, 깊어지게 되면 쌓이는 게 아니라 날아가야 돼요. 절삭률을 뿌리게 되면 고여있죠. 물에 잠겨서. 그럼 코너에 칩이 쌓이게 돼서 코너를 갔을 때 빵 때리고 띡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에어를 불어줘야 근처에 왔을 때 날아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있고 뭐 보면은 다 맞아 보면 이것도 뭐가 안 나오네. PD에 대한 지시가 나올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이제 고이성 커터뿐만이 아니라 고이성 엔드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공구 수명이 안 나오는 이유는 감속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엔드밀도 고이성용 엔드밀이 있어요. 절임량이 작게 하고 피드가 빨리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변형이 많이 갈 거나 물리기가 불편해서 조금씩 빨리 깎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하면 공구가 오래 못 버텨. 감속량이 작기 때문에요. 너무 천천히 가서 공구 마모도가 너무 센 거예요. 알이 다 깨져버려요. 뭉그러져. 이런 거를 이것도 이제 고이성 엔드밀하고 직선으로 빠지네요. 고이성 커터처럼 비슷하게 생기네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스타벅스 거에 열처리 하기 전에. 얘는 좀 기니까 조금 더 떠는 게 심하게 들릴 겁니다. 이게 정도 레벨이 좀 높았을 때. 스타벅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쉴드 금형인데 앞에 그 방독면 앞에 들어가는 그 유리를 끼는, 고무의 유리를 끼는 금형이에요. 이게 공유리 스타벅스고, 요거는 이게 이제 정도 레벨을 좀 줄였을 때. 아까 이제 코너를 좀 길게 빼다 보니까 코너에서 이따 떠는 소리가 날 텐데, 자, 요거는 거의 안 나고 이따가 다시 한번 봐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하고 이쪽에서 떠는 소리를, 코너를 들어갔을 때 이쯤 빼야. 천천히 가다 보니 코너에서 만날 때도 떨어요. 죽는 소리 나죠? 휙! 거리죠? 얘는 아까 그냥 막 달리니까 안 나고, 나기 전에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안 나는 거고. 예? 왜냐면 코너를 만났으니까 감속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이거 뭐 다이나믹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정도 레벨 10일 때는 돌아서 측면 움직이는 이거 하고, 정도 레벨을 좀 떨어뜨린 3인 상태하고
똑같은 절삭 조건인데 여기서 코너의 움직임부터가 움직여 돌아가는 거리 움직이는 부터가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은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보여드렸다. 지령을 아까 지령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우리가 이제 고위성 커터 우리가 시간이 요거까지만 한번 하고, 정도 레벨을 어떻게 마캠에서 정도 레벨을 온오프, 그러니까 가감속량을 그 정도 레벨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포스트에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드릴 포스트에서만 정도 레벨이 변경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수동 입력이라는 거를 내가 다음 주쯤에 배우게 되는데 그쪽에서 중간에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정도 레벨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 레벨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팁, 예를 들어 우리가 커터 이제 포켓을 배울 거니까 이걸 갖다가 한번 보고 대구테커 BLMP나 뭐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고기성 코트 절삭 조건을 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고 정도 레벨은 뭐 나중에 바꾸는 걸 이따 설명을 해드리면 되고, 여기에 보면 AP는 뭐예요? 절삭 깊이죠? AP, 여기는 인치고 여기는 1mm, 그죠? 1mm에서 2mm까지. FZ, 그 다음에 VC,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VC하고 FZ를 보게 돼요. 80에서 120, 위에 P, 일반 스틸, 그죠? B가 하는 거고요. 보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추천 조건, 절삭 조건을 볼 때 이게 이제 JS4050이니까 이 뭐지? 자, 미쓰비시 건데, 예를 들어 공구를 하나 만들어 보면 내가 보기만 하셔도 돼요. 공관리자로 바로 들어가서 만들게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세공구 생성을 하나 누를게요. 자, 내가 여기 카탈로그 상에 있는 R 값, 여기 있는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3R이라는 얘기야. 코너가 3R. 이게 3R이라고 정확한 3R은 아니고 3R을 줘야 과적삭이 안 일어난다. 과적삭이 아니라 모양이 3R이 아닙니다. 살짝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나 3R이 아니라 3R을 넣어야 과적삭이, 형상 가공하면 계단이지니까 3R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엔드밀 코너 불밀로 할게요. 그냥 불밀로 하고, 뭐 33파이에 3R짜리다. 3R짜리고 뭐 이건 다 무시하고요. 넘어가서 속성 마무리에 들어가서 CS하고 FZ가 있고,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건 날의 수예요. 날의 수. 네, 날당 이송이기 때문에 날이 몇 개짜리냐, 2개짜리냐, 4개짜리냐, 6개짜리냐, 지름과 날의 수를 우선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름과 날이 4개짜리냐 2개짜리냐, 이타치 건 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이 VC가 중간치로 하면 100을 줄게요. VC가 그럼 CS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100 그리고 FZ 어디 갔냐? FZ가 0.5에서 0.8이니까 0.6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죠? 네. FZ가 0.4에서 0.8이잖아요. 내가 한 0.6 정도 넣을게요. 중간치 하면 이런 식으로 절삭 조건이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 CS가 바뀌었네. CS가 어디 보자. 아까 얼마였나? 120 100을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1000 얼마에 965에 뭐 이런 식으로 절삭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커터에 따라서 2날짜리냐 4날짜리라고 하면 피드가 뭐 이송 속도가 올라가겠죠. TV 많아지니까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대구테커로 BLMP를 흔하게 쓰니까 BLMP를 기준으로 보면 우선 재질 추천 조건표에 보서 재질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죠? 재질을 보통 탄소광을 주로 쓰신다라고 하면 탄소광에 일반 제일 많이 쓰는 게 보면 T9080이에요. 9080 일반 스틸용 강용 코팅. 그럼 여기 추천 절삭 조건에 한 250 뭐 탄소광 쾌삭광이니까 보통 이 정도 45cc 주면 한 이 정도 쓸 거예요. 한 25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00이나 250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여기서 봅니다. 250
BLMP 같은 경우에는 4날이 맞아요. 4날짜리예요. 4날 정도 되고 여기 보고 밑에 내려서 인선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램핑 데이터가 있고 밑에 보면 BLMP 같은 경우에는 R이 2R이에요. 2R BLMP 16, 17, 18파이 R값이 프로그램 R값 2R로 잡아주시면 돼요. 06짜리하고 07하고 뭐 있는데 R값은 2R로 잡아주셔야 돼요. 얘가 과절삭이 날 수 있는 미가공두기가 나오니까 우선은 1.5R보단 2R로 추천이 돼요. 2R 2R로 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리다 보면 2R이죠. 11 같은 경우에는 3R 줘야 되고 3R 이상 하고 BLMP 여기 보면 자, 이송 속도가 정해져 있죠. 1.5나 지금 BLMP 0603을 제일 흔하게 쓸 거예요. 06하고 11하고 쓰는데 보통 06이 제일 쪼만하니까 06자를 제일 많이 써요. 2.5나 어디 갔냐 2.5에서 0.3까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절삭을 넣어 주시면 돼요. 1.5, 2.5니까 1.25 1.25 뭐 이렇게 넣으시면 만 가까이 나오네. 기준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이게 250에 추천 절삭.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카탈로그 상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려면 절임량은 1mm에서 0.5까지 여기 기준으로 기본을 잡아주시면 돼요. 카탈로그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램핑 우리가 이제 포켓을 대충 이제 카탈로그에 세 가지를 보면 되고요. 이제 포켓을 하게 되면 이 램핑 각도라는 게 존재를 해요. 우리가 이제 포켓을 이따가 나가긴 할 건데 이제 헬리컬 램핑 가공하고 직선 램핑 가공을 할 때 우리가 팁이 중간이 벼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각도가 여기에 있는 경사 각도라는 게 APKT면 직각 커터잖아요. 직각 커터란 말이에요. 직각 커터가 지름이 커질수록 경사 각도가 작아져야 돼요. 왜냐면 테이퍼로 체이퍼로 진입을 하는데 이 커터를 지나 팁을 지나 여기가 다 버린단 말이에요. 가운데 빈 공간이. 그래서 경사가 한 17, 18 아니면 경사 각도를 꼭 따라 주셔야 된다. 최대 경사 각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램핑을 돌 때도 램핑 헬리컬 램핑 가공이라고 하는데 원을 커터가 그냥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기 싫으면 그냥 1.5파이 주면 되고 이 램핑 고이성 커터 쓸 때는 그냥 보통 1도 주고 쓰면은 달 일은 없어요. 어차피 좁은 구간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자, 이게 이 커터 지름보다 1.5파이 크게 해야 이게 1.2파이 뭐 이러면은 가운데가 벼 있는데 이 계속 돌다 보면은 가운데 기둥이 남을 거예요. 그럼 팁 사이즈보다 원래는 공간이 크면 램핑 하다가 한번 흔들 거 아니에요. 흔들면 이게 없어지는데 흔들 공간이 없으니까 계속 내려가. 그러면 팁 미방이 팁이 없는 구간에 여기를 단단 말이에요. 가운데가. 그죠? 그래서 이게 싫다. 그러면은 램핑 사이즈는 공구 지름 사이즈의 1.5배 하면 한번 흔들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절임량이 크지는 않아요. 보통 한 BLMP 쓰게 되면 한 1mm 0.5나 0.3밖에 절입을 안 하거든요. 0.5에서 안정적으로 쓴다. 그러면 한 0.3, 0.5mm 이 정도만 절삭을 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대신에 그 대신 히타치 거 같은 경우에는 보이성코터 같은 경우에는 BLMP가 아닌 경우에는 걔는 램핑 각이 좀 커요. 왜냐하면 팁이 워낙 크고 코너 R만 팁이 크고 이게 거의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막 거의 비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웬만큼 들어가도 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40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